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오늘 경기 분위기 전체적으로 많이 템템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크리스마스라는 점이 무색하게 마치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꾸듯이 오늘 경기를 침울하게 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쫓아가 보고자 합니다. 산타가 깊게 숨겨둔 선물 같은 선수들, 어떤 선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이후도 준비해 봐야 되잖아요. 2022년 마무리 지을 만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고 또 내년도 주요 라인업으로 가져갈 만한 선수들, 이런 부분들까지 미리미리 준비해보는 시간으로 꾸려보고자 합니다. 두 분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규수 전문가, 김영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경기장 분위기가 좀 썰렁해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살짝 소심하게 이렇게 또 분위기를 내봤습니다. 두 분 크리스마스 계획 있으세요? 예,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예. 그래서 나홀로 집에를 찍으시면서 영화를. 예,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 네, 댁에서 보내실 거고.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저는 오늘 가족 잠바를 입고 왔잖아요. 네. 오늘 술로 아, 지새울 예정이라. 그러시군요. 네, 불금을 보내러 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네. 두 분의 이야기, 그 계획을 들으니까 뭔가 더 따뜻한 크리스마스보다는 시장 분위기만큼 좀 바람이 부는데, 갑자기 또 경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간밤에 미국에서 좀 나왔었잖아요. 요즘에 확실히, 심리가 안 좋구나 느끼는 게, 경제표 좋았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 확정치도 예상보다 좋았고, 거기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좋았는데, 결국엔 시장이 그걸 안 좋게 해석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기승전 경기 침체인 건가요? 뭐 경기 침체 내년에 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경기 침체 온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 온다고 그러면은 어제도 이제 그렇지만은 어제도 이제 경기 GDP 좀 지표가 좀 좋게 나오니까 오히려 시장이 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 근래 보게 되면 요게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명확했어요.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시장 올라가고 좋게 나오면 시장 내려가고. 네. 굉장히 명확했는데 요 근래 보게 되면 이게 약간 흔들려요. 네. 지난번에 또 경기 지표 또 경기 침체 온다 그러면서 빠졌으니까. 네. 이게 이제 내년으로 가면서 점점 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짙어질 텐데, 어쨌든 금리 인상 올해 많이 해놓고, 금리 인상 한 이후에 뭐 6개월에서 1년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보통 오니까 내년도에는 이제 경기 침체 올 것 같은데,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상당히 좀 난이도 있는 코스를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금리만 보면 됐었는데, 이제는 금리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경기까지 봐야 되니까,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가 그동안에는 단순했거든요. 예, 금리만 딱 보면 되니까 경기 좋아지면은 금리 계속 올릴 거니까 이건 나쁜 거, 경기 나빠지면 좋은 거 이러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맞아요. 내년도 되면 이게 이제 어떤 때는 경기 좋아졌는데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이제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든 이제 그런 시장이 아마 전개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역실적 장세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역금융 장세고 아마 지금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게 된다면은 어쨌든 이제 뭐 방어주들, 이런 방어주들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방어주 그러면 통신주 같은 것들, 뭐 이제 경기 안 좋아져도 휴대폰을 계속 쓰기 때문에 방어주고 통신주는 이제 그 위치를 잘 봐야 돼요.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가령 많이 올라가 있으면 방어주 역할을 못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통신주들 방어주 역할을 좀 할 것 같고 또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경기 안 좋으면은 밖에 나가서 골프 치기보다는 돈 안 드는 게임을 하니까 게임주들이라든가 또 이제 드라마 많이 보니까 야외 나가면 돈이니까 집에서 그냥 드라마 본다 이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 방어성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래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고 방어적인 성격의 상대적인 매력이 좀 강한 선수들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김영일 전문가님도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 좀 방어 전선을 구축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반등이 크게 나왔었잖아요. 이제 반등이 크게 나왔었던 것 자체가 올해 워낙에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표현하자면은 어두운 터널인데 빛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더듬거리면서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너무나도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시청자님들도 같이 이제 이 어려운 시장을 잘 버텨내 왔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 어두운 터널이 좀 끝나나 싶었던 게 최근에 반등이었죠.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이 터널이 좀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연준에서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준이 물가 목표치를 2%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물가가 7.1%가 나왔으니까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연준이 목표치를 좀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긴축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실망감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또 우리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현실화돼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금 계속 안 좋죠. 그 다음에 테슬라도 이 간밤에 굉장히 또 급락을 했습니다. 이 할인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보급차 네. 차량에 대해서 이제 할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이런 부분들은 수요 감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할인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원래 있습니다. 테슬라가 노세일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할인도 안 하고 이제 비싼 가격 유지를 하는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할인을 하고 최근에 좀 중국 감선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이 주도주 역할을 해야 될 종목들이 다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시장을 때릴 만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실망감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러한 이 시장에서는 이 경기 방어주에 또 어느 정도 좀 주목이 쏠리기 마련인데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다라고 하면 음식료주들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라든지 혹은 뭐 은행, 보험 뭐 이러한 종목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에너지 쪽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는 살짝 성격을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보통 방어주로 이야기가 되었었건 필수적으로 이제 소비가 된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배당을 준다라든지 이러한 이제 이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인데 사실 배당 기대감도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쵸.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워낙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조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식료가 어제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띌 수 있는 건 역시나 이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뭐 항공주들 상승 잘 나오고 있는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약간 성격을 달리해서 4분기 실적주 쪽에 약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약간 좀 다릅니다. 신규 전문가는 방어적인 쪽에 지금을 좀 집중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 같은 경우는 방어주가 정말 요즘 같을 때 방어주이냐. 이 방어주의 개념을 약간 달리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이럴 때는 방어주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네요. 두 분의 이야기로 출발해봤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8명의 쟁쟁한 선수들로 8강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진표 공개됩니다. 8강의 1라운드 저희가 조금 전에 방어주 얘기를 했었죠. 대표적인 방어 섹터 이 유틸리티 선수들 대전입니다. 먼저 한국전력 그리고 통신의 대표주자 SK텔레콤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확실히 그 매력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양쪽 모두 다 플러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두 선수 가운데서는 어떤 쪽이 좀 더 매력적일지 8강 1라운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8강 2라운드입니다. 레고캠바이오 대 미래나노텍이 있습니다. 특히나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회사죠. 미래첨단소재 쪽에서 국내 2차 현재 업체를 대상으로 해 3천억 원 규모의 이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미래나노텍 기사 회생하고 있습니다. 단기에 상당히 좀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선수인데요. 오늘의 이런 선전이 과연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보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도 오늘 개별 뉴스 있었습니다. ADC 쪽에 신약과 관련해서 암젠의 라이센스 아웃 소식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 선수도 오늘 굵직한 호재를 안고서 강한 움직임인데 경기 후반 될수록 점차 이 두 선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레고캠바이오는 시작하자마자 초반 러쉬 보여주다가 지금은 다소 좀 힘 빠진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8강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항공 선수가 요즘에 빠지지를 않네요. 8명의 라인업 가운데서 얼마 전에 또 준우승을 거뒀던 진에어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TA 항공이 항공 섹터의 바통을 이어봤습니다. TA 항공도 플러스권 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일본 쪽에서의 여행 상당히 좀 많이 증가했고요. 중국 쪽으로도 하늘길을 열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TA 항공 꾸준히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TA 항공의 대항마로는 바로 채권 추심 관련해서 경기가 좀 어려울 때 불황수혜주다라고 대표되는 선수죠. SCI 평가 정보입니다. 금리 인상 기조 그대로 이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매력이 더욱더 점증되는 선수 SCI 평가 정보 3라운드에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살펴보겠습니다.
스펙 대전입니다. 스펙. 가비아하고 신스틸인데요. 이 선수 누구지 싶으실 거예요. 신스틸. 오늘 스펙 합병 첫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거품인가 아닌가. 그리고 가비아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아니라 자회사가 내년도 1분기에 스펙 합병 상장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 나온 뉴스는 아니고요. 사실 12월 초에 나왔었던 선수고 가비아의 현재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서 스펙 대전으로 오늘 번외 경기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1라운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틸리티 대전입니다. 방어 섹터 두 선수 한국전력, SK텔레콤 좀 하실 이야기가 좀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쪽이세요? 저는 SK텔레콤 잡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그리고 저도 SK텔레콤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나란히 두 분 모두 다 SK텔레콤. 사실 요즘 경기에서는 SK텔레콤보다는 한국전력과 관련된 뉴스가 더 많기는 한데 김영우 전문가님 SK텔레콤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일단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위치입니다. 완전히 이제 바닥권에 있으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또 이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이지만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밖에 너무 춥잖아요. 네. 이따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상당히 좀 걱정이 큽니다. 어쨌든 이 계속적으로 한파가 이어지게 되면서 예비 공급률이 지금 이제 간당간당한 수준으로 또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인상이 이제 내년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 한국가스공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년에 이 10원 정도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50원은 또 인상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이 적자를 좀 메꿀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50원은 완전히 다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는 어찌됐든 보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이제 올리기는 하되 50원 다 올리면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 여당의 약간의 좀 안 좋은 그렇죠. 그런 부담이 부분들, 되죠.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가 있기 국민 때문에 정서에. 단계적으로 이제 올리되 50원을 다 올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 한 25원 정도 올리지 않을까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 전기요금을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드디어 이 한국전력이 안 올리다가 올리는 이제 약간의 이 이례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안 올리다 올리는 거 아니죠? 몇 번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리기는 올렸는데 굉장히 이제 네. 유의미하게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되면서 네.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시장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가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최근에 좀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미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저는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배당을 상대적으로 또 많이 주는 종목 중에 하나죠.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최근에 이 배당주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메리트를 많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배당에 대해서 이제 반영이 많이 된 종목들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배당락 전에 하락을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지금 구간에서 하락을 보일 만한 구간이 저는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바닥권에서 이제서야 좀 고개를 돌려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도 충분히 이 정도 구간이다라고 하면 부담 없이 어느 정도 이 주가에 대한 수익 부분도 충분히 노리면서 배당도 좀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 현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약간은 보수적으로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때문에 이 SK텔레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조금 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SK텔레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늘 느끼는 거지만 김영우 전문가님은 그동안의 흐름, 이 선수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굉장히 좀 많이 고려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텔레콤 지금까지 반영된 부분이 없다. 배당을 많이 주는 선수기는 하지만 배당락 쇼크가 덜할 거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셨어요.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도 SK텔레콤 동일하게 골라주셨잖아요. 예. 이제 저기는 한국전력은 많이 올라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법안 통과 그 부채 비율 높이는 거 법안 통과가 무산이 된 이후로 살짝 조정받는 듯 싶더니 그러면은 그거 안 되면은 이제 전기요금 올리겠구나 그러고 올라온 거잖아요. 이제는 실제로 전기요금이 올라도 주가가 오히려 뭐 재료 노출성을 좀 하락할 것 같고, 그리고 전기요금이 실제로 오를 수 있느냐, 과연 얼만큼 오를 수 있느냐, 저는 이것도 사실 좀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전기요금 안 올리고 뭐 부채 비율 높은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두 개 다 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주가 바닥권이잖아요. 지금 이제 SK텔레콤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이제 통신 사업으로 본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성장성이 없죠.
옛날 같으면은 뭐 이제 그 한 번씩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 나올 때마다 양사에 이렇게 이동하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매출은 정체돼 있을 거고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만 회사가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AI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좀 착군이 있는 것 같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 뭐 암호 이런 쪽으로는 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점차 내년부터 좀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는 바닥권이고 지금 잡는다 그러면은 한국전력은 얼마나 먹을 폭이 있을까? 근데 SK텔레콤은 적어도 뭐 하방은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입장에서 SK텔레콤 골라봤습니다. 네. 확실히 신기수 전문가도 같은 맥락이세요. 그동안은 반영된 게 없다. 그리고 SK텔레콤 물론 요즘 같을 때는 배당 메리트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은 배당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사도 일단은 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기기는 한데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 그 일정 플레이도 좀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 배당락이 있죠? 예. 다음 주에 지금 이제 그 배당을 받으려면 이제 그 기준일이 있습니다. 네. 그 날짜가 아마 올해는 28일이 28일이지. 낙이어서 27일까지. 예, 27일까지.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같이 기준일까지 보유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28일 날 이제 배당 낙이 되고 배당 낙 때는 배당 받는 만큼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그래서 한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태리님은 한전 가자 이렇게 또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전기세 그동안에도 좀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특히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기관의 러브콜이 어마어마하게 근래 들어서 꾸준히 들어갑니다. 두 분의 선택은 일단 SK텔레콤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8강 1라운드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런 경우가 이번 주가 제가 이상형 월드컵 합류한 첫 주인데 두 번째 봅니다. 그래서 선호가 비슷하다 이렇게 반반으로 나왔어요. 한국전력과 SK텔레콤 여러분들의 선택은 딱 절반씩 고루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 두 분이 나란히 SK텔레콤을 선택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으로 4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전력입니다. 관심이 뜨겁죠. 바닥에서도 좀 많이 올라왔다. 김영일 전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뭐 가격적인 부분 이미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지 않고요. 다음 구간 23,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3,000원 한국전력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1라운드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은 2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는 레고캠바이오 대 미래나노텍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두 선수 모두 다 오늘 같은 경기에서도 상당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흐름을 타고 가는 선수들이 아니라 오늘 딱 굵직한 재료를 갖고 이렇게 비장의 무기를 하나씩 공개한 선수들입니다. 현재 나란히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쪽을 좀 선택해 주실지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쪽이세요? 미래나노텍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나노텍, 수소나 리튬 쪽에 미래나노텍, 그리고 신규수 전문가님은요? 저는 네오캠바이오 하겠습니다. 두 분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유튜브 게시판에 이 투표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번 2라운드는 승자가 결정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은 미래나노텍이요? 최근에 워낙 이 리튬 파워가 시장에서 강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하이드로 리튬, 그다음에 이제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상승 굉장히 잘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산화 리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이 고밀도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결국에는 이 수산화 리튬의 가격 강세는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 IRA 법안이 또 계속적으로 이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수혜는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미래나노텍의 자회사죠. 미래첨단 소재가 최근에 이 양극재를 좀 공급하기로 계약을 먹었다. 계약을 했다. 네. 네. 그러면서 한 3천억 정도 규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회사 미래첨단 소재의 6배 정도 매출 규모에 그 다음에 이 미래나노텍은 한 해의 매출 정도의 그러한 이제 규모더라고요. 굉장히 조금
큰 규모의 그런 이제 계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이 리튬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내년에 미국 현지로 좀 실사를 나간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진출 부분도 좀 충분히 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미래 나노텍의 어떤 성장 부분을 충분히 좀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이 수급이 강하게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도 모자라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파워가 세기 때문에 미래 나노텍도 추가적인 이 강세는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고,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이전 수출 계약 워낙에 또 규모가 큽니다. 1조 6천억짜리 이제 계약이 나왔는데 레고캠 바이오의 시총이 한 9천억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총을 뛰어노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이제 규모인데 결국엔 이 마일스톤 기반이거든요. 마일스톤 기반이면은 이 계약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임상이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임상이 성공이 되어야지 이 금액을 받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좀 소멸이 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왔다가 오늘 그대로 다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기대감은 충분히 조금 가졌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기술전 수출 계약에 대해서는 이제 이 기대감이 좀 소멸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임상건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서 성공적이다라고 하면서 충분히 또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기대감 소멸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면서 이 워낙에 이 리튬 쪽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서 단기적인 이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미래 나노텍 쪽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미래 나노텍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리튬도 요즘 보면 좀 세대 교체가 되는 것 같은 게, 이번 주 첫 번째 저희 8강 할 때 하이드로 리튬이 있었잖아요. 예전엔 리튬 하면은 금형부터 떠올랐고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이었고 요즘 들어서는 뭐 하이드로 리튬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미래나노텍 좀 전에 차트가 나왔지만 산이 하나가 거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래 들어서 이렇게 좀 부진했던 이유, 그리고 오늘의 이런 급등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부진했던 부분은 워낙에 상승이 좀 크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올라서. 네, 그러면서 네. 2차전지 대형주들과 함께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다면, 지금 이제 2차전지 대형주 쪽은 테슬라 최근에 실적 안 좋죠. 그 다음에 네. 4분기에도 약간의 전체적으로 실적을 좀 쉬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리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은 시장에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각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튬 플러스 관련된 이슈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거고, 네. 미래나노텍도 이제 오늘 새롭게 자회사 미래첨단소재에 대한 이슈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수급의 상황을 봤을 때 이 매물을 좀 띄어내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선수가 오늘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거래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쏠림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레고캠 바이오인데요. 신규수 전문가님이 이쪽을 택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 리튬 부분에 있어가지고 리튬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는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리튬 관련 사업을 막 벌리죠. 여기저기서 네. 하죠. 네.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 공급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중국이 지금 리튬 가격이, 리튬 시장이 굉장히 좋으니까 중국에서 지금 이쪽 리튬 사업을 막 벌리고 있거든요. 네. 중국이 뭐든지 하면은 가격이 공급 과잉. 떨어져요. 예, 그 중국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 것들이 아마도 실제 공급 과잉이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주가에는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미래나노텍뿐만 아니라 그 리튬 관련주들이 벌써 한번 시세를 한번 준 이후에 되돌림 반등인데, 물론 뭐 이제 모멘텀이 붙고 뉴스가 나오면서 되돌림 반등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갈 폭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신고가를 어차피 못 낼 바에는 어쩌면은 뭐 내일이나 모레쯤이면은 이제 매물을 좀 맞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들고 있어서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그 주가 한계에 좀 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레고캠 바이오는 오늘 매물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네, 그래서 물론 레고캠 바이오도 오늘 이제 주가를 뭐 위쪽에 좀 막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근데 이제 1조 5천억 정도의 기술 수출에다가 앞으로 이제 더 그때그때마다 마일스톤 더 받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합하면 지금 6조가 넘어요. 기술 수출권이.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이 기술에 대해 가지고 레고캠 바이오의 ADC 기술에 대해 가지고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뢰가 지금 쌓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ADC 기술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약물 전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없으면 안 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더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쪽이 고점에 더 가까울까 생각을 해봤을 적에 둘 다 단기적으로는 다 고점이다 보고 있고요.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레오캠바이오가 조금 더 폭이 더 위쪽에 열려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자를 결정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보시죠. 2라운드의 승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과연 미래나노텍 리튬 대장이냐, 아니면 제약바이오 라이센스아웃 효과냐? 레고캠바이오가 6입니다. 미래나노텍 4를 기록하면서 4강에는 레고캠바이오가 올라갑니다. 물론 미래나노텍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이런 급등을 온전히 누리신 분이 저희 게시판에도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정리를 했다,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축하드릴 분은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나노텍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김영희 전문가님? 일단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네. 다음 매물 구간이 22,5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00원, 지금 2만 원대 부근에서 왔다 갔다인데 22,500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은 항공, 티웨이 항공과 그리고 또 채권 추심 쪽의 SCI 평가 정보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지금 유튜브 게시판에서 실시간으로 투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면서 보시면 그 재미가 배가 됩니다. 신규수 전문가님의 선택은요? 티웨이 항공으로 들어가요. 티웨이 항공, 그리고 김영희 전문가님. 저도 티웨이 항공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공 섹터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이쪽은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이신데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티웨이 항공 좋은 이유는요? 일단은 이 내년에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겠죠. 이제 유가도 좀 계속적으로 안정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환율도 안정을 보여주면서, 일본의 이제 하늘길이 최근에 또 열렸었잖아요. 이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활발하게 운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1월에 이제 이 항공편을 굉장히 좀 크게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이제 일전에보다 이제 한 90% 정도, 이제 원래 이 항공편보다 항공편 대비해서 한 90% 정도는 조금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1월에 이제 다시 한번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가 항공사들의 이러한 실적 개선 기대감은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섹터군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크게 이 항공사 쪽이 좀 뽑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항공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에어,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TA 항공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진에어와 TA 항공 두 종목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진에어를 고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TA 항공은 지금 현재 이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제 있게 되면서 이 자본 잠식의 우려감을 어느 정도 덜어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금 이제 부채가 좀 과도한 상황이고 이제 현금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도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항공사들의 전체적인 실적 개선은 기대가 되나, 저가 항공사를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받쳐주는 쪽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A 항공을 고른 이유는 SCI 평가 정보는 굉장히 좀 난이도 있는 종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주은행이 금리 인상 수혜주로 좀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인터넷 은행 전환설이 약간 부인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제히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대장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SCI 평가 정보가 이제는 금리 인상 수혜에 따른 그런 이제 대장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게 되면 매물대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이 시장이 안 좋을 때 금리 인상, 이 강한 긴축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 이 긴축 기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다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향후 이야기가 나올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매매 자체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이제 매매가 될 수밖에 없고, 기업의 기본적인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찌됐든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이러한 TA 항공이 조금 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선수, SCI 평가 정보,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티웨이 항공, 그래서 항공 섹터를 골라주셨네요. 신규수 전문가님은요? 예, 일단 티웨이 항공 모멘텀은 이번에 이제 새롭게 붙는 모멘텀이고, 중국이 봉쇄를 해제하고, 네. 그리고 항공 쪽 노선을 이제 새롭게 이제 정비를 한다. 80%대, 9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중국 쪽에 여행 갔을 적에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도 어쩌면은 내년도 초에 해제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 타고 항공주라든가 항공주뿐만 아니라 중국 모멘텀주들이 전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SCI 평가 정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실화, 채권 부실화 문제 관련해 가지고 올랐던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주가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한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돌림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그렇게 주가 반등 폭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윗꼬리를 지금 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갈 만큼 갔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내년도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들이 1분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다들 계속해서 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년도에 글로벌 경기가 다 안 좋을 건데, 다 안 좋을 글로벌 경기의 하방을 그나마 좀 방어해 줄 쪽이 어디냐면은 중국 이제 그 리오프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봐야 되겠고, 항공주들은 특히 이번 뉴스를 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조금은 더 룸이 좀 남아 있다 보입니다. 네. 항공 두 분이 다 좋다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또 돌다리를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제주도에 결항이 그렇게 많대요. 이런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은 아무래도 국내 LCC 업체들은 제주도 편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또 수익에 다소 악영향을 끼치진 않나요? 일단 기대감이 형성되는 부분이 국내 여행보다는 이제 해외 여행 그러니까. 쪽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충분히 또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항공주들에 대해서 이제 주의할 점은 네. 이미 그 부분이 반영이 많이 됐다 보니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염두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라운드에 승자는 티웨이 항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여러분들의 3라운드의 선택. 티웨이 항공은 65%, SCI 평가정보 35%로 전문가님들과 마음이 통했네요. 그래서 3라운드는 만장일치로 티웨이 항공이 4강에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4라운드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번외 경기라는 표현을 좀 써봤는데 사실 자주 등판하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가비아 그리고 신스틸. 그래서 그런지 저희 라인업 공개될 때부터 신스틸 영화 관련주 이렇게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신스틸러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이쪽보다는 스틸이라는데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강 선수고요. 그리고 가비아는 기존에 상장이 계속돼 있는 선수긴 하죠. 그런데 자회사가 스펙 상장을 한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선수인지도 좀 궁금해서 이 시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나가 신스틸이 오늘이 상장 첫날이어서 차트가 저렇게 나갑니다. 감안해 주세요.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쪽이요? 가비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아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저도 가비아 고르도록 가비아요.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가비아 고르신 이유는요? 신스틸은 잘 모르겠어서. 예. 다 몰라요 여기. 예, 그러니까 네. 불확실성이 좀 있고, 네. 그러니까 이미 스펙 합병 상장이 됐죠. 네. 그러니까 결과가 뉴스가 나왔어요. 가비아는 아직 상장이 안 됐죠. 네. 기대감이 남아 있죠. 네. 그래서 신스틸은 지금부터의 신스틸 주가 움직임은 분명히 이제는 수급 싸움이고 결국에는 이제 시장 타고 이런 거기 때문에 투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저히 이게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가비아는 아직까지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상장이 안 됐다면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저보고 사라 그러면 안 사겠지만 네. 그래도 둘 중에서 뭐 그나마 조금 불확실성이 적은 쪽이 가비아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나마 낫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김영일 전문가님 신스틸 좀 아세요? 어떤 선수예요? 일단은 뭐 종목을 한번 이제 보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철강제 가공을 하고요. 이제 유통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님이 좀 대단하신 게 그래요? 1인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영업은 이제 본인이 뛰시고, 이제 이 생산하는 부분은 이제 가공 업체에다 맡기고 1인 위탁 기업이 생산. 이렇게까지 성장을 한 거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네. 크게 성장을 했고, 기업도 굉장히 좀 매출이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출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오는 근간은 해외 이제 비중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뭐 태국이라든지 뭐 말레이시아 등등 해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상당히 이제 수출권들을 좀 많이 따내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북미 쪽으로도 수출할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이 캐파들은 늘려 나갈 수 있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점이 지금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자회사 임원들 해가지고 이제 특수 관계인들의 지분율이 70%가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은 이 기업에 대한 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라든지 책임 경영 이 부분은 또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보행 이 물량이 나올 것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는 기대감은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보행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신스틸이 또 워낙에 좋은 기업이다, 튼튼하다, 책임 경영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피디님이 일단은 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고를 종목이 없으셨나 봐요. 네. 저도 이 신스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차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상한가로 바로 잠겨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약간 이제 이 보유자의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신스틸이 이제 좀 몇 번 상장 시도를 했었습니다. 한 번 정도 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동기업 대비 조금 이 밸류에이션 가치가 높게 좀 산정이 돼 있다. 약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호스팅이나 클라우드 시스템, 그리고 이제 이 사내 메신저 이런 거를 하거든요. 하이웍스라고 예전에 써본 적이 제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이 기업에 정착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이미 뭐 기업의 이제 뭐 임원들이나 혹은 이제 직원들이 쓰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비아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이제 저는 안 봤었는데 실적 흐름을 보니까 꾸준하게 올해 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인데 상대적으로 업종 자체가 시장이 좀 관심을 받기 어려운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뭐 5G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뭐 클라우드 시스템도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펙에 대한 이 스펙주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당장에 가질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기간주의 남기도 남았고, 지금 이 가비아가 어찌됐든 이 당장에 좀 관심을 받을 정도 좀 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도 좀 많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신스틸은 접근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나마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비아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가비아도 그렇고 자주 얘기되는 선수들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게시판에서도 무슨 주식이었지 옛날에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호스팅 그리고 클라우딩 서비스 관련된 기업이다, 이런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두 분 그나마 조금은 알만한 가비아를 골라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 4라운드의 승자, 그래도 신스틸이 있기는 있습니다. 6대4의 비율로 가비아가 승리를 거머쥡니다. 4강에 진출을 하는데요. 앞서서 제가 3라운드에 SCI 평가 정보 가격 전략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SCI 평가 정보 저희 좀 전에 떨어지긴 했었지만 가격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4,2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4,200원이요. 네. SCI 평가 정보 지금 4,080원이니까 4,200원 이렇게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신스틸 지금 가격 전략을 이런 선수는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목표가를 따로 정하기보다는 일단 언제든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이제 의도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보유자분들은 이제 신규 매수는 약간 좀 자제해야겠죠. 이미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으니까. 보유자분들은 이제 오늘 이 가격이 형성되면서 내일 이제 이 상한가, 월요일에 이제 상한가로 출발할 거잖아요. 상한가 가격에 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시가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정리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차익 실현하자 정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졌지만 이 현재 강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두 선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4라운드까지 모두 8강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4강으로 넘어가 보시죠. 4강의 1라운드입니다. SK텔레콤 대 레고캠바이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분위기 때문인지 정말 자주 등판하지 않는 선수들이에요. 이야기도 별로 없고 뉴스도 별로 없는 선수들인데, 이렇게 SK텔레콤과 레고캠바이오 오랜만에 보는 조합으로 4강 1라운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김영희 전문가님 어떤 쪽이요?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네. SK텔레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은요? 저도 SK텔레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기수 전문가님은 레고캔바이오를 앞서서 골라주셔서 저는 이쪽 가실 줄 알았는데 일단은 두 분 모두 다 SK텔레콤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부터요? 레오캔바이오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리고 SK텔레콤은 네. 좀 못 올라온 것 같고, 레오캔바이오는 요번 이제 음봉이 좀 크게 나왔잖아요. 저 매물대를 소화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좀 느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하방 지진 좀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특히나 이제 뭐 경기 안 좋아지고 그러면 경기 방어성 이런 것들 부각이 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SK텔레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안정적이다. 그리고 김영희 전문가님은요? 네, 마찬가지 관점으로 네, 레고캔바이오는 기술 이전에 대한 이 건들이 이미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오늘 차익 실현이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올라오려면 이 기술 이전한 것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또 임상건들이 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방 지지는 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장의 특성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방어적인 성격으로 약간의 이 상승, 약수익은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이맘때 되면 고배당주 질문을 하시거나 혹은 종목 진단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 추가 질문으로 배당 받고 갈까요? 아니면 그 전에 수익 실현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거든요. SK텔레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배당을 안 받고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주가도 지금 뭐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배당을 안 받고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뭐 배당까지 받고 가는 건 받고 나쁘지 가는 게 않다라고 낫다.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배당 덕분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배당락 그렇죠. 쇼크도 덜 할 거라서 주가 배당락 쇼크도 좀 덜 할 것 같고 주가 자체도 지금 워낙에 바닥이기 밀려서.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크게 하락을 할까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네.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고캔바이오는 신기수 전문가님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 정도 규모의 라이센스 하우시면 사실은 뭐 급등을 더 해도 될 만한 규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음봉이 출현하는 것, 게다가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리면서 음봉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공시를 보니까 계약금, 선급금이 비공개더라고요. 그러면 계약금을 정말 조금만 주고 진행하는 거 봐서 마일스톤에 따라서 주겠다 이런 심산인 건지 뭐 굉장히 많은 상상력이 동원되는 그런 공시였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오늘 뭐 음봉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바이오 심리가 한창 좋았을 적에는 정말 이런 정도면 이제 상한가 일단 가죠. 그리고 나서 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더 가능이 많이 이제 이런 것들 따질 만한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장 자체도 좀 약세권이고 바이오 심리가 이제 그 정도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음봉을 좀 맞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지난번에 이제 뭐 한창 동안 이제 하락을 할 때 쌓였던 매물대를 또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음봉을 맞는데 근데 가령 내일도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오늘 가격이 41,000원 위쪽에서 종가상에서 마무리가 돼주면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랫꼬리가 더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내일이나 모레쯤 해가지고 다음 주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매물을 맞기 때문에 여기서 맞기나 보다 생각은 하지만 네. 실전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가령 그런 부분들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더 갈 수도 있는 폭은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조금 더 불안한 쪽에 좀 리스크 관리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하자 이제 그런 측면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4강 이번 라운드는 두 분의 의견이 모아지는 SK텔레콤 결승행 진출 성공합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SK텔레콤 대 레고캔바이오 과연 네. 레고캔바이오 인기가 상당하네요. 네. 레고캔바이오 62%, SK텔레콤 38%. 그만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일 텐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레고캔바이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레오캔바이오는 조금 더 간다고 봤고요. 네. 48,000원 잡아봤습니다. 아, 48,000원이요. 지금 41,000원대에서 현재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지지해주는 게 중요하다. 지지하고 위쪽에서 종가 형성된다면은 다음 주 초반까지 더 갈 수 있는 에너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41,000원대니까 업사이드 한 15% 이상
보고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에서는요, 쟁쟁한 선수들의 대결로 압축이 됐습니다. 티웨이 항공, 오늘도 항공 선수가 지금 준결승까지 올라가나요? 그리고 가비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김영일 전문가님. 티웨이 항공 가도록 티웨이 하겠습니다. 항공 그리고 예, 저도 역시 티웨이 항공. 네, 어느 정도 사실은 예상이 좀 됐던 결과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차트가요, 하는 일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굉장히 비슷하네요. 이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두 선수의 매력을 좀 비교해 주신다면요. 일단 티웨이 항공은 이제 모멘텀 자체가 중국을 지금 향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실제 봉쇄 완화를 중국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항공 쪽에 이제 그 노선을 지금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입국자들 격리 해제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지금 중국이 봉쇄 해제하는 부분에서 나올 뉴스들이 아직 많이 포진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좀 눌린다 할지라도 또 오르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은 조금 더 아래쪽이 좀 지지가 좀 될 거다. 눌렸을 때 사면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가비아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이제 상장 기대가 남아 있긴 하지만 가비아는 일단 차트가 약간 좀 보기 싫어요. 네. 근데 지금 네. 차트 계속 번갈아서 PD님 좀 띄워주세요. 비슷하지 않나요? 차트 비슷한 거 아니요, 아닌가요? 별로 안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가비아는 네. 보면은 음봉 맞은 거 있어요. 음봉 크게 맞은 거 있는데 그거 뛰어넘으려면은 그거 진짜 누가 힘을 많이 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그리고 차트 그림을 왜 저렇게 그렸는지, 네. 예, 그림이 별로 저렇게 안 이쁜 그림 그려놨어요. 음봉 이때 거래량 동반하면서 10월 17일 정도였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뛰어넘으려면은 힘을 좀 많이 써줘야 돼요. 근데 그거 뛰어넘으려다가 보니까 오늘도 또 이제 뭐 윗골인 것 같은데, 네. 그건 넘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림 보면 티웨이 항공은 이쁘게 지금 이제 박스권 돌파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림도 좀 이쁜 것 같고, 그 가비아는 그림이 네. 아래쪽이 보면은 뾰족하죠. 네. 그리고 티웨이 항공 아래쪽이 약간 둥글둥글하죠. 사람이 이렇게 뾰족하면 안 됩니다. 둥글둥글 살아야 돼요. 네, 여기저기 찔리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티웨이 항공 저는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라는 것을 네. 내년 한 1분기 동안에는 조금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차트도 넓게 봤을 때 비슷해 보였는데 이렇게 좀 좁게 확대를 해보니까 그렇네요. 모양이 좀 다르군요. 그래서 티웨이가 좋다. 중국발 모멘텀 상당히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도요. 저도 차트를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거래량도 같이 나타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이 가비아잖아요. 네. 그런데 거래량을 보게 되면 오늘 수급이 잘 들어오기는 하는데 네. 결국에는 일전에 비슷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항상 윗꼬리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쭉쭉 밀고 나가는 힘 자체가 없다라는 거고 오늘도 네. 지금 윗꼬리 그리는 모습 바로 나와주고 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밀고 나갈 만한 힘 자체가 없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티웨이항공 반면에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저는 이게 완전히 좀 밀고 나가는 수급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받쳐주고 있으면서 지금 이 중국이 최근에 이 경제 공작 회의를 하면서 네. 내년에 완전하게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살리려면 결국에는 완전히 문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항공 쪽에 약간 우려감이 있는 게 중국 하는 게 열린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제재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이동령을 좀 이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하는데 네. 저는 이동해라. 그냥 이제 그렇게 자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문 완전히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늘길도 열고 백길도 열고 다 열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1월 달에 당장에 지금 현재 이 방역 완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바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전히 항공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 티웨이 항공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 승자도 결정이 됐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결승 진출합니다. 그러면 유튜브 게시판에서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 티웨이 항공 62%, 가비아 38%로 이번에도 역시나 마음이 통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을 응원해 주셨네요. 그러면 결승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결승 구성, 확실히 항공 선수는 오늘도 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항공 섹터 그리고 SK텔레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선수요? 예, 티웨이 항공 고르겠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 그리고 저도 티웨이 항공 고르도록 두 분 하겠습니다. 모두 다 티웨이 항공을 좀 골라주셨어요. 티웨이 항공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결정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자. 이 선수를 대응을 해볼 때는 이것만 기억하자 하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중국이 열린다. 중국이 열린다. 예, 그리고 네. 그 모멘텀을 밟고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다른 것도 같이 보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같이 보자? 그 티웨이 항공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항공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항공사들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여행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계속해서 좀 이 캐파를 늘려 나갈 수 있는 기업들,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저는 눌리더라도 중국 하늘길이 이제 1월 달에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티웨이 항공도 티웨이 항공이지만 다른 저가 항공사들도 같이 보면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조금 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보게 되면 어제는 지내오고 오늘은 티웨이 항공이잖아요. 순환이 네.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같이 보자 정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 모두 다 항공 섹터 중국발 모멘텀을 굉장히 좀 강력하게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승 좀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의 조언을 좀 참고해 보자면은 아마도 항공 선수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렇다면은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오늘 우승 SK텔레콤 대 티웨이 항공으로 이 결승전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 그 결과는요, 비슷합니다. SK텔레콤을 남몰래 응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SK텔레콤 44%, 티웨이 항공 56%의 득표로 티웨이 항공이 오늘 경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가격 전략을 좀 놓친 선수들이 있어서 함께 좀 두루두루 볼게요. 먼저 우승을 거머쥔 티웨이 항공 보기에 앞서서 SK텔레콤 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SK텔레콤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한 52,000원 정도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52,000원 정도. 워낙에 좀 걸음이 느린 선수기 때문에 시간 투자는 좀 하자라고 참고로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SK텔레콤 현재 주가는 49,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비아가 떨어지기는 했었는데 차트 보면서 좀 길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가비아도 전략 좀 세워주세요. 김영희 전문가님. 너무 높게 보기보다는 다음 매물대가 12,000원대 형성되어 있거든요. 12,2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00원, 현재 주가 1,7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우승 선수죠. 티웨이 항공 두 분은 어떤 전략으로 이 선수를 좀 활용할 예정인지 신규 전문가님 티웨이 항공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티웨이 항공은 뭐 지금 따라잡기는 힘들고요. 아니면 쉬었다 가는 구간을 공략을 해준다면 한 2,700원 정도는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700원. 그리고 김영희 전문가님. 저도 비슷한 구간으로 2,500원 안내드리고요.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서 약간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서 눌림 구간에 한번 노려보자 안내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사는 건 아니군요. 오늘은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그래요. 봐서 눌림 구간을 노리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예,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2,500원에서 2,800원 그 사이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사실은 거의 다 왔습니다. 2,435원 딱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지 마시고 이 선수가 힘 빠졌을 때 그때 좀 접근해보자 이렇게 해서 가격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8명의 선수들에 대한 면면을 비교 분석해 봤는데요. 두 분과는 늘 이렇게 선수들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 감독님은 무슨 생각으로 전략 짜시나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 4시에 김영희 전문가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하신다고요. 네, 경기 침체 우려감 계속해서 좀 가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시장에서는 수급이 한 곳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목전에 두고도 김영일 전문가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4시에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김영일 전문가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날씨가 좀 쌀쌀하다 보니까 게시판에 뜨끈한 칼국수 드신다, 잔치국수 드셨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직 점심 식사 안 하시는 분들 꼭 챙겨 드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이 추위를 같이 이겨내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남은 시간도 성우 투자하시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